제50장 수영장의 파도, 숨겨진 진실. 소녀의 마음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랑은 그녀들에게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비통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끄러움 속에 빠지고 슬픔 속에서 성장한다. 첫사랑에서 완전한 사랑을 얻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랑은 이미 세속의 소음과 함께 변질되었고 고전에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 하루하루에만 달려있지는 않다. 오늘날에도 사랑이 여전히 소중함을 느끼게 할 뿐 다른 것은 찾기 힘들다. 수영장은 한산해 보였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삼각 팬티 차림의 청년이 풀장 가장자리에 서서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때 눈앞이 밝아지며 비키니 차림의 소녀가 시야에 들어왔다. 소녀는 키가 크고 날씬한 아름다운 다리를 뽐내며 완벽한 몸매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 공기 중에 드러난 피부는 넓고 하얗고 윤기가 있었다. 마치 우유처럼 하얗고 유혹적인 우유 향까지 풍겼다. 배는 매우 평평해 살집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엉덩이는 풍만하고 둥그러 매혹적인 유혹을 주었다. 비키니 소재는 너무 얇아 소녀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엔 부족했고 가슴은 브라에 감싸여 풍성한 젖꼭지가 튀어나와 깊은 가슴골이 마치 곧 드러날 듯했다. 하체는 좁은 검은 천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여전히 사적인 부위가 부풀어 보였고 은은한 골짜기도 살짝 드러났다. 고양이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징청은 가슴이 급격히 떨리며 웃었다. 정말 정확히 왔네. 1분만 더 있으면 남친이 떠날 거야. 고양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너무 부끄러워서 손으로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가렸다.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안 와도 내가 떠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잖아. 정말 난감하네. 이런 옷을 찾아서 입게 만들다니. 이 옷 입어도 괜찮겠어? 혹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해? 징청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무섭겠어? 여기 이미 내가 장악했어. 내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지. 사실 이 옷도 꽤 괜찮아. 수영하면 당연히 수영복을 입어야지. 긴 외투라도 입어. 그리고 남친에게 보여주는 건 당연히 문제 없잖아. 자, 빨리 물에 들어가자. 말하면서 징청은 보양이의 부드러운 손을 잡아당겼고 보양이는 반쯤 밀려 물에 뛰어들었다. 징청은 물놀이는 정말 잘했다. 즐겁게 헤엄친 뒤 아직 제자리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보양이 곁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물속으로 몸을 날려 물바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보양이가 비명을 질렀다. 징청이 물속에서 보양이의 뒤쪽을 몰래 만진 것이었다. 앞에 있는 나쁜 남자를 보며 입가에 웃음기를 띤 징청을 보양이는 화가 나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왜 내 그곳을 만지는 거야? 징청은 낄낄 웃으며 대답했다. 사오루이, 사오루이, 고의가 아니야. 너 수영 못하잖아? 자, 남친이 가르쳐 줄게. 수영 자세는 다양하지만 가장 쉬운 배영을 알려줄게. 먼저 양팔을 번갈아 머리 뒤에서 몸 옆으로 저으며 두 다리는 위아래로 번갈아 물을 차. 처음엔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고 물 위에 오래 뜨지 못하지만 몇 번 연습하면 될 거야. 이제 남친이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요령대로 해봐. 고양이는 물 위에 떠서 마치 피어나는 물연꽃처럼 보였다. 그때 마치 연뿌리 같은 눈부신 팔이 뒤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다리는 물속에서 교차로 차며 징청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위에서 물속의 고양이를 바라보면 가슴골을 통해 매끄러운 가슴이 보였고 풍성한 가슴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황홀한 진동을 일으켜 징청을 현기증나게 했다. 고양이의 다리는 격렬히 움직여 허벅지 안쪽까지도 한눈에 보였다. 초록빛 초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다 보니 징청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 힘을 너무 많이 주어 물보라가 고양이의 코에 들어갔고 이어 격렬한 기침이 터졌다. 몸 전체가 물 위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진청은 깜짝 놀라 재빨리 손을 뻗어 고양이를 받았다. 고양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에 분노가 가득한 고양이를 바라보며 진청은 급히 사과했다. 미안해, 미안해.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피곤하면 방에 가서 쉬자. 하지만 고양이는 진청의 사과를 전혀 듣지 않았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진심으로 화난 건가 싶어 진청은 궁금해졌다. 고양이는 눈을 크게 뜨고 경로를 품고 진청을 바라보았다. 진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결국 고양이는 한 글자씩 똑바로 말했다. 손을 잡아라, 더러운 손을. 더러운 손? 진청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부드럽게 느껴졌다. 갑자기 전기 충격을 맞은 듯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온 우주가 울부짖을 것이다. 징청의 오른손은 고양이의 머리를 감싸고 왼손은 허벅지를 가로질러 고양이의 엉덩이를 받쳤다. 손바닥 절반이 소녀의 사적인 부위에 닿아 있었고 중지와 약지가 살짝 비비며 놀라움을 주었다.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자 징청은 급히 손을 떼었고 고양이는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다. 상황은 점점 더 뒤죽박죽이었고 진청이 다시 고양이를 안아 올리려 할 때 고양이는 말 한마디 없이 날아가듯 뛰어나갔다. 진청은 아직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오늘 밤 고양이를 차지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뒤집혔다. 급한 감정에 순환 정진의 원리를 무시하고 성급히 행동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후회와 억울함에 가득 차 옷을 갈아입고 고양이 방으로 가서 간청하려 했지만 문을 여러 번 부수어도 고양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때 고양이 옆방에 있던 이련이 놀라며 달려왔다. 이련은 옷차림이 흐트러진 진청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밤중에 남의 방을 두드리며 뭐 하려는 거야? 이련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진청은 당장 후회가 가득해 급히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잠이 안 와서 고양이랑 얘기하고 싶었어. 이련은 그의 거짓말을 믿지 못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잠이 안 와서 얘기하고 싶다니? 왜 다른 사람은 안 찾아? 남학생도 맞는데 왜 고양이에게만? 솔직히 말해 무슨 마음이야? 진청은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오해하지 마. 차라리 내가 그녀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이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외쳤다. 그래, 너는 분명히 색심이 있구나. 밤늦게까지 비방하려는 거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청은 재빨리 달려가 이련의 입을 막고 힘껏 끌어당겨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련이 저항하자 진청은 발이 흔들려 두 사람은 부드러운 매트리스 위에 바로 쓰러졌다. 무아 형제가 쓴 이지색의 거망의 신마극을 강력히 추천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